대통령부터 이 정부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일부에서 입벌구 정권이라고 하던데 일만 벌리면 구라라고 이 말 쓰고 싶지 않지만 딱 정확하게 이 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여당 인사들까지 이렇게 아예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침 법률위원장님들 오늘까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예, 당 차원에서 예, 법적 조치를 하도록 예. 하시죠.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시죠. 당 차원에서 지금까지 가능하면 우리 정치를 사법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사실 매우 자제해 왔는데 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찰에다 고발을 하도록 하시죠. 모든 책임은 이제 내가 진다.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이런 얘기죠. 최종 결정권자다. 네,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The buck stops here. 평소 좋아한다는 이 한마디는 명패에 새겨져 집무실 책상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모의 입을 빌려 메시지를 냅니다. 그마저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회엔 대독 총리를 보냈습니다. 이럴 거면 알파벳 T를 붙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The buck stops there. 모든 책임은 너희가 진다. 위원님, 성과급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자체가 검사들한테는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때 계속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입증을 해라. 입증을 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원도 다 입증을 합니다. 비공개회의 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도 지금 얘기했듯이 무슨 경력금, 명절 떡값,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를 왜 주유소에서 씁니까? 왜 상품권으로 씁니까? 왜 대형 마트에 갔습니까? 왜 그래요? 대형 마트에서 수사합니까? 그리고 왜 12월 달 되면 무슨 보도블록 교체하듯이 12월 달에 그렇게 예산을 막 두세 배 막 더 씁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설날 전날, 추석날 전날 그 특수활동비가 많이 쓰입니까? 이런 걸 입증 못하니까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무작정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지 못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서 이것은 법무부 실무진들과 논의하셔서 예산 소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국에 불통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오지 않고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9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하더니 내년도 예산안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도 불참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처럼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대통령이 또 있었습니까?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육성이 공개된 뒤 분노한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사죄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 최악의 불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6개월 내내 터져나온 대통령 부부의 온갖 부정비리 의혹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밤잠을 설쳤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문 내내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민생도 살아나고 있다.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강변했습니다. 고통에 허덕이는 국민의 현실을 무시한
뻔뻔한 자화자찬입니다. 정부가 갖가지 미사 여구를 동원했지만 2025년 예산도 결국 민생 초부자 감세 예산, 윤석열 정부 재논의 물대기 예산입니다.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사 기조 유지로 재정 수입을 악화시키고 법무부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특활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한 대신 국민 재난 안전과 역사 왜곡 대응,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등은 축소했습니다. 민주당이 바로 잡겠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지원과 국민 안전사업 확대, 아동수당 등 저출생 예산 확충과 무상교육 국비 지원 유지 등을 관철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2025년도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윤석열 정권을 대하는 국민의 마음도 냉랭해질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차가워진 11월의 거리를 뜨겁게 달군 국민의 명령은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천 개입, 공천 거래 육성에 대해 해명하고 사죄하라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대통령실 참모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와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 확고한 민심입니다.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과 쇄신 개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빠진 그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비상행동을 시작합니다.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할 때까지 매일 저녁 국회에서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국정농단 진상규명의 끝장을 볼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네,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논의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성이 다분하다, 혹은 문제가 많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됐고 제2결 표결에서 국회는 다시 부결이 됐던 이런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항변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이 무분별한 거부권 남발에 대한 결과, 그 성적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17%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범죄에 대해서 이해충돌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계속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큰 분노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그리고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은 정신 차리고 이 정의 실현의 물결에 함께 동참하기 바랍니다. 한편 민주당은 위법한 시행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과 같은 것을 운영하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위법한 시행령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용처를 전혀 증빙하지 못하고 있는 검찰 특활비 역시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에 대해서 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사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에게 절실하고 중요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 그러니 수사를 할 수 있게 특활비를 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 언론사에서 그리고 그 하승수 변호사가 받았던 검찰 특활비 영수증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수사에 썼다라고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탈비, 파리바게트 할로윈 케이크, 검사 전출 기념 단체 사진 촬영, 국정감사 우수검사 격려금 50만 원, 상품권 구입, 이런 곳에 특활비를 썼습니다. 게다가 명절 무렵에 집중해서 특활비를 사용했고 연말에 집중해서 특활비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그 현금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 특활비 문제를 계속 파헤쳤던 임선은 기자는 법사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만여 건의 사용 내역을 확인했는데 그 중에 단 한 건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했으면 기사를 썼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정상적으로 쓴 것을 발견하지 못해 기사를 못 쓰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검찰의 민낯입니다. 그들이 특활비를 함부로 쓰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검찰의 범죄 행위를 단죄하고 오히려 특활비를 통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검찰의 특활비를 과감하게 전액 삭감할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입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던 그날, 탄핵의 이유를 헌법재판소는 만창일치로 인용하던 그날, 그 사유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했는데 그 사과가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거짓말하면 그것은 탄핵 사유라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인용했습니다. 거짓말을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공익을 위해 일해야 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인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복무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탄핵 사유를 인용되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를 꼭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그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 담화가 거짓말이 아니길 기대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즉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처를 기억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과 그 장모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복무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명태균이 나타났습니다. 명태균이 서영교가 하는 사람입니까? 명태균이 민주당이 하는 사람입니까? 명태균이 민주당이 보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명태균은 윤석열 대통령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자기가 만든 정권, 자기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명태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김건희 여사라며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그 카톡에는 우리 오빠 용서하세요. 우리 오빠가 무식해가지고 우리 오빠 용서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대통령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오빠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낱낱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한다면 대통령실의 그 거짓말은 누가 지시했을까요? 대통령께서 아니면 김건희 여사께서 이 오빠는 우리 친오빠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것이 낱낱이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절연했다. 그런데 맞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경선 끝나고 명태균과 윤석열은 서로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통화를 했습니다. 22년 5월 9일 저는 대통령의
국민의 목소리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이 나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목소리, 이제 그동안의 거짓과 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되던 그날, 국민은 대통령으로부터 마음이 다 떠났고 대통령이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7일 대국민 담화에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하고 낱낱이 진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오늘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특감 법안을 국회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김건희 특감을 국민 앞에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시켰고 전체회의를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김건희 일가의 부정부패, 공천비리, 거짓말, 주가 조작 모든 것을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알고 보니 당선부터 무효였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부터 무효였습니다. 여론 조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보고받으면서 돈도 지불하지 않았다니 왜 이렇게 조잔합니까? 알고 보니 당선부터 무효였습니다. 그리고 여론 조작을 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창원 국가산단의 비밀을 누설해 가면서 국가의 기밀을 명태균 사인이라는 사람에게 누설해서 부정부패를 만든 의혹이 있으니 명태균 진상조사단에서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끝내는 공천 개입, 그리고 한동훈 대표 선출해도 개입한 국정농단이 다 드러났습니다. 김영선과 김건희는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명태균과 김건희는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윤석열과 명태균은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오세훈도 있었고 김진태도 있었고 조은희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이준석도 있었고 박한수도 있었고 며칠 전 운영위에서는 강민국 이름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명태균 진상조사본부에서 낱낱이 밝혀내고 특검에서 낱낱이 밝혀내고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혀내서 올바른 대한민국 세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김건희 특검 전격 소용없는 대국민 담화는 제2의 개사가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천 개입 등에 대해 해명한다고 합니다. 대국민 담화가 될지 대국민 담화가 될지 기준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입장이 나오는가가 될 것입니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결국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담화는 담화가 될 운명입니다. 주가 조작 의혹, 뇌물수수, 특혜 의혹에 공천 개입, 공천 거래 등 각종 국정농단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 평범한 국민처럼 수사를 받고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받겠다고 직접 표명해야 합니다. 그 정도 입장도 분명하게 담지 못할 회견이라면 차라리 철회하십시오.
이런저런 토를 달며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거나 공을 국회로 떠넘긴다거나 동문서답으로 핵심을 피한다거나 하는 어설픈 사과쇼는 더 큰 분노와 저항만 부를 뿐입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속속 탄핵당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선 당선인 신분이라 법정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런 주장을 탄핵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대통령 취임 전 받은 것도 뇌물로 인정했고 대선 경선 이후 돈을 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물며 대통령 취임 하루 전 통화 내용이 불법이 아니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심지어 이 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기소 브리핑을 맡았던 사건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교수는 대통령 당선자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국가에 대해 종속된 신분이라며 대통령 취임 전 누굴 공천하라고 했다는 것은 탄핵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선인 신분이라 괜찮다는 논리가 깨지자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3자가 통화를 녹음해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역시 틀렸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은 특정 시점에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녹음하는 것을 의미할 뿐 이미 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한 뒤 이를 다시 녹음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2024년 2월 29일 대법원 판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즉 이미 종료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해 공개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민심을 직시하고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야 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헛발질을 하고 있으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나 엉뚱한 가짜뉴스 유포를 중단하고 겸허하게 불법을 인정하고 국민께 참여하길 바랍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 만큼 한가한 상황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협박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 수용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을 사법부 협박이라고 주장하던데 오히려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야말로 진짜 사법부 협박 아닙니까? 생중계 요구가 제1야당 대표를 낙인 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뻔히 합니다. 국민의 힘이 국민의 알 권리를 진짜로 중시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있는 수사 브리핑 조항을 독소 조항이라며 극구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국힘은 사법부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진짜 원하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특검 수사 생중계 요구나 하기를 바랍니다.